자, 부합했다. 시작 동시에 급등, 그리고 캔들이 분할로 돌았다. 그냥 매도 패딩 친다. 여기서 매수가 아니고요. 더 하락이 나온다. 만약에 파월이 앞으로도 2번 금리를 할 생각이 있고 해야 됩니다 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하락을 뚫고 다시 또 상승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3시 30분 전에 이 매도가 들어왔던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대기한다. 예, 안녕하세요. 맥차트 개발자 맥대장입니다. 금일은 위기장 수익내는 비법을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위기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여러 번 나오고 매일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봐보면 지표 나온 시간 9시 반이면 급등락이 상당히 심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일 새벽에 뭐가 있어요? 미국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시 반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번 지표 나올 때마다 어떻게 대응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목차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내용 전개상 봤을 때 일단은 패드 금리 전망, 2022년 팬데믹 저금리에서 2025년 고금리 전환 현황 및 시장 동향 분석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시나리오가 우리가 보게 되면 3가지가 나와요. 매매 전략 알려드릴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지금 0.25% 이하를 해가지고 4.25로 부합을 하느냐, 안 그러면 0.5포인트 이하를 해가지고 빅컷이 되느냐, 아니면 동결하느냐 따라서 이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을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60분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가지고 골뱅 매매로 전략을 짜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주요 자산별 사례 분석이 되잖아요. 나스닥으로 제가 내용을 명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아주 중요합니다. 꼭 체크하셔가지고요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준 금리 결정, 지금까지 연준의 금리는 어땠습니까? 지속적으로 4.5로 동결했다. 그런데 내일 새벽에 4.25로 0.25% 인하하겠다라고 일단은 예상치가 나오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일단 대응 전략은 시나리오를 우리가 짜야지만이 매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대응은 3가지가 나온다. 부합, 그리고 빅컷, 그리고 동결. 이에 대한 매매 전략은 다 다르다. 그리고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부분에 가지고 또 다르다. 이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번 위기 때마다 매매할 수 있는 전략 짜드릴게요. 자, 일단 나스닥 차트인데요. 60분 차트예요. 보시게 되면 볼벤 상단에서는 뭐한다? 매도, 하단에서는 뭐한다? 매수.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우리가 눌림이 올 때, 그리고 이 볼벤 돌파한 캔들이 볼벤으로 캔들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매도 전략을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하단에 근접하고 있으니 또 매수도 맞다. 그래서 언제나 상존한다, 매수 매도 전략이.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3가지 패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부합 뭐예요? 0.25부터 해가지고 4.25로 해서 하겠다. 그리고 0.5 이하는 해가지고 4.0으로 금리를 내리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나 동결할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받을 게 뭡니까? 부합. 일단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트 보기 전에 예상을 하는 겁니다. 부합한다 그러면 일단 금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장의 반응은 당연히 급등이 나도 급등. 왜 급등이 나와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투자 환경이 좋아진다. 그래서 급등이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부합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의 기대치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작과 동시에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자리를 찾아간다.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뭐 때문에? 재료 소멸이구나. 지금까지 나스닥이 급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위로 계속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금리 인하 발표가 끝났어요. 그럼 뭐 한다? 재료 소멸이구나. 그러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전의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시작과 동시에 이게 부합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늦었죠? 당연히 급락이 나오겠죠. 내가 매수한 것 동시에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급등이 나오면 우리는 뭐 한다? 매도 전략을 구사한다. 물론 이제 그때 봐가지고 우리가 볼벤을 돌파하는 캔들이 캔들 하나 들어오면 그냥 패대기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0.5 인하를 해가지고 0.4포인트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어때요? 그냥 급등이죠? 자금줄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매도 전략이 아니고 그냥 매수 부여하고 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동결할 때 현재 0.45예요. 그런데 동결한다. 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인하할 거를 보고 기대치로 상승이 나왔던 나스닥입니다. 그런데 동결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급락입니다. 급락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뭡니까? 그냥 매도 치고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부합했다. 시작 동시에 급등, 그리고 캔들이 분할로 들었다. 그냥 매도 패딩 친다. 여기서 매수가 아니고요. 더 하락이 나온다.
그리고 이 하락을 가지고 계속 부여한다? 이건 아니에요. 3시 반에 또 뭐가 있습니까? 파월 연준장에 연설이 있어요. 파월의 입에 움직임이 또 달라진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2번 더 금리 인하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2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에 파월이 앞으로도 2번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있고 해야 됩니다 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하락을 뚫고 다시 또 상승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3시 30분 전에 이 매도가 들어왔던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대기한다. 우리는 이제는 시나리오를 알아요. 시나리오를. 파월이 2번 인하는 없다라고 한다면 급락이 유지가 되겠죠. 왜? 금리 인하는 기대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파월의 입에서 앞으로도 2번 더 인하를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하락을 뚫고 다시 또 정고를 돌파한 매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3시에 우리가 한 타임 하고 3시 30분에 파월이 어떤 말을 따라가가지고 여기서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더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지표 나올 때마다 참조하게 되면 매매하는데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매매를 배우고 싶고 조금 더 정확한 위기 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하단에 있는 노라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면서 질문도 하고 같이 공부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노후가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렸고요. 위기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한식이 건강 주시하시면서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